자, 그래서 필요성 기능 윤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오더라.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같은 경우는 45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4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나라가 1972년도에 토지평가사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토지평가사라는 게 생겼어요. 생겨서 주무관청이 이제 국가죠. 건설부죠.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냥 잠깐 우리 업계의 그냥 역사 73년도에 공인감정사 그래서 재무부.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89년도에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토지평가사가 했던 거는 사실상 보상 등 국가 땅을 관리했고요. 이때 했던 거는 담보, 주력이 담보예요. 그래서 담보평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89년도에 나오면서 90년부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주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2024년 현재 감정평가사들은 다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게 됐어요. 이게 합쳐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감정평가 관련 규칙이랑 감정평가법이 뭐 상위 호환되고 하위 호환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감칙이었고, 뭐 감정평가법이었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석사나 박사 논문 쓰실 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감정평가사가 돼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지금은 다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예요. 뭐 캡처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나는 돈만 주면 김정은 땅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한테 돈만 주면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드립이에요. 돈만 주면 나도 가가지고 막 평가하고 올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다 하는데, 그냥 자 보세요. 이걸 내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우고 왜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이게 두 개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와가지고 우리가 공적 업무도 평가사가 하고요, 사적 업무도 평가사가 합니다. 지금 재무부가 뭐 기재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왜 재무부에서 공익감정사를 만들었냐면, 이때 지금 명칭이 바뀐 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이때 생깁니다. 공익감정사가 있던 곳이 한국감정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주로 했던 게 담보평가를 위주로 했고요. 토지평가사는 보상평가를 위주로 했죠. 근데 IMF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공기업화돼가지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되고 감정평가 손 떼고, 재밌는 사건이 재밌죠. 얘네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지금 공적인 거 하고 있죠. 타당성 검토나 뭐 지가 변동률 같은 거 하고 있고, 우리들은 완전 사적인 업무를 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필요하냐면, 이 근본이 되는 문제, 아까 봤던 우리 그 기출에서 봤던 이게 아예 그냥 진짜 문제야. 뭐냐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수직 분석할 수 있는데 왜 평가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뭐 저 공부할 때부터 했었던 각종 서브형 문제, 스터디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일본 기출 문제에서 말하는 필요성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필요성과 조금 결이 달라요. 옛날에 말했던 필요성은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 평가해달라, 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 필요성은 뭐냐면 우리 자격사의 그러니까 존폐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AI, 요즘 많이 나오는 AI 있죠? AI, 또 뭐 실거래가 공개, 그리고 각종 뭐랄까요? 어플이랄까요? 등등 있다 이거지. 근데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필요성을 두 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적인 필요성과 사적인 필요성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공적인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따 할 거예요. 사적인 필요성도 여러 개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사회성, 공공성, 뭐시기 나오거든요. 요거는 일단 필기 안 하시고 이따 책 보면서 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배판거파 4개 정도 있어요. 공적 기능도 뭐 효적손과 해서 외우거든요. 두 문자 따서 외워요. 4개 정도씩 암기를 하는데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웬만하면 제가 말하는 웬만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하라는 겁니다. 또 막 죄송합니다. 또 막 바닥에 막 싸웠네. 오늘 하는 필요성과 기능은 기출문제 풀 때 또는 여러분 실제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알지. 무조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목차는 암기하셔야 돼요. 공부 좀만 하면 목차 보면 바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페이지 안 되죠? 목차라도 암기하시고 그 안에 키워드만이라도 동그라미 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알겠죠? 그걸 이따가 20회 3번 할 때 같이 볼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네 전문 자격사로서의 윤리가 있냐 해서 업자로서의 기본 윤리가 있을 것이고 기본 윤리랑 이제 업자로서의 업무 윤리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알고 있느냐 해서 시험 문제는 요 세 파트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기출문제 본 것처럼 뭐 부동산 감정평가 기능을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핫터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죠? 되게 엮어서 낸단 말이야. 이렇게만 나오면 엄청 쉬워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두 글자만 넣으면 여러분 멘탈 나갈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통계. 이렇게 나오면 멘탈 나간단 말이야.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통계도 또 통계로고 이제 대놓고 안 물어봐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처럼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점을 사례형을 들어서 물어봐요. 저번 시간에 했죠. 업무 영역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 평가고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산정이죠. 뭔 차이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거고요. 뭐 아무튼 직접 가서 평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뭐예요? 엑셀로 뿌리는 거죠. 통계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 설명할 수 있냐? 네가 이 업을 할 건데 네가 하는 거랑 공무원이 하는 거랑 차이점을 알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게 뭐예요? 감정평가를 왜 해야 돼? 그거 공무원도 그냥 엑셀에 깔더만 그거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논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 많이 나오고 옛날처럼 다시 말하지만 뭐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면 이렇게 안 나요. 사례형으로 나와. 뭐 A씨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억울해서 A씨는 본인의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워서 억울해서 공무원한테 말했더니 표준지 공시지가 잘못됐다고 한다. 여기까지 하면 법규 문제예요. 하자승계 문제야. 그럼 이때 감정평가사 A씨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혹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왜 안 쓰는가? 보상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왜 안 쓰는가? 기타 등등 논적으로 빠바바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단단하게 딱 알고 있어야지 어떤 사례형 문제가 나도 요거네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원하는 이론 목차랑 답안은요. 물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쓰는 게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목차에다가 문제를 끼워 맞추는 거 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온 문제 자체는 제가 저번에 목차 잡은 거랑 똑같이 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목차 땅땅땅 잡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랑 그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잘 접근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잘 하려면 역설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내 걸 딱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뭘 쓸지 딱 갖고 있어야 돼. 오늘 할 거 8페이지는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 필요성부터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로마자 1번,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됐죠? 넘길게요. 목차부터. 두 번째,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반가로 아니고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두 번째, 거래의 특수성. 세 번째, 부동산 가격 형성의 복잡성 및 변동성. 네 번째, 합리적 시장의 결여. 다섯 번째, 가격 형성의 기초. 자, 이걸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인데,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실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따셔도 상관없고 앞에는 상관없고 근데 앞에 있는 것만 따면 헷갈리는 게 그 같이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합리성, 합법성, 적법성, 합리성 뭐에서 무소문자가 합리성, 적법성, 합리성, 합법성, 실현 가능성이라 쳤을 때 합합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따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평가 필요성 하면 첫 번째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자체로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게 옛날 말이에요. 이게 교수님 말이어서 적정 가격을 했는데 이걸 그냥 시장 가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해서 시장 가치. 이 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수님이랑 다 그 논문에 있는 것들 발췌한 거라서 옛날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개요는 그냥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옛날에 국용, 환, 용기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그냥 그것도 여러분이 두 문자 편하게 따시면 되고요. 국토 공간으로서의 사회성, 공공성. 토지는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으로서 국민생활의 터전이며 국가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요소로서의 영토를 의미하게 되는 바 높은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뭐 다 그런 것 다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목차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 요소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공공성. 토지는 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생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이치의 고정성 등으로 이런 것 들어가면 좋겠죠. 지리적 이치의 고정성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주변의 환경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위의 다른 부동산과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등 상호관계가 형성되므로 환경적 요소 측면에서도 사회성과 공공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네 번째, 용도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공공성. 크게 볼까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공급의 한계에 의해 희소성 큰 자산이나 용도의 다양성이 존재함으로써 희소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런 키워드들 하면 좋겠죠. 최유 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성이 크다. 그렇죠. 다섯 번째, 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측면에서의 사회성, 공공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정평가는 왜 필요하다?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데 국토 공간 환경 요소 그리고 용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크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가 시장 가치를 정확히 도출해 줘야지만 국토의 이용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